여러분, 혹시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저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나비 효과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모든 현상을 꿰뚫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아니,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다른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중동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건, 그 조치 하나가 전 세계 경제에 정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던 충격은 바로 에너지 시장이었어요. 이 분쟁 때문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말 그대로 치솟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예상 밖의 수혜자, 그 답은 바로 러시아로 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바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긴 위험하니까 안전한 우리 러시아산 원유를 사라 라는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경제적인 현실이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보세요. 최근 이란 사태 때문에 유가가 급등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최고점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전 세계 경제가 또다시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바로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이 정말 아이러니한 카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그렇게 꽁꽁 묶어놨던 제재를 이제는 자기들 손으로 풀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전 나토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관심이 온통 중동으로 쏠리니까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복잡하게 얽힌 판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이 위기를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걸 새로운 기회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움만 받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역할이 180도 바뀐 거예요. 미국이 이란의 드론 위협에 맞서려고 바로 우크라이나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겁니다. 지난 2년 넘게 실전에서 뼈저리게 겪으며 쌓아온 그 드론 기술과 노하우가 이제는 중동에 있는 미군을 지키는 데 쓰이게 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협력 그냥 자문해주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군이 아예 우크라이나의 저비용 고효율 요격 드론을 도입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국에서 이제는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은 사실 더 큰 그림의 조각들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블록으로 재편되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이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4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경응에 우리도 위험하겠다고 느낀 유럽의 네이토 국가들이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입을 늘린 비율입니다. 이건 거의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엄청난 규모의 재무장 시장에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가장 많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어요. 유럽 안보의 핵심 공급망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런 블록화, 즉 서로 끼리끼리 뭉치는 현상은 군사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기술 시장을 보면 더 뚜렷하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예전처럼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 중심의 서방 블록,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 블록,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걷는 러시아 블록. 이렇게 세 개의 블록이 서로 섞이지도 않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된 말 그대로 도미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도미노 하나가 툭 하고 쓰러지니까 그 파장이 곧바로 유가를 밀어올렸죠. 그 덕분에 제재를 받던 러시아는 한숨 돌릴 틈이 생겼고요. 그와 동시에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나 저 멀리 있던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 판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다른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초연결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쓰러지기 시작한 그 다음 도미노는 과연 어디에 그리고 무엇일까요?